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광주를 본인들의 사유지거나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사유지나 소유물에 너네들이 관여하지 마라. 네, 여러분 오늘 백지원 부대변인과 함께 이 김현태 707 단장의 충격적인 증언, 양심 고백과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소식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따로 있죠. 이 사람이 만약 권력을 잡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상상하기도 좀 힘든데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주말 광주에서 있었던 탄핵 반대 시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이 반대 시위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은 악마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체 무슨 명분으로 탄핵 반대 시위를 민주당이 고발한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부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광주를 본인들의 사유지거나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의 사유지나 소유물에 너네들이 관여하지 마라. 이런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던 국민들을 향한 오만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그냥 광주와 호남 지역을 대하는 그들의 아주 오래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기정 같은 사람을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관련해서 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뭐 감히 오지 말라는 등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재명과 강기정 같은 전과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들은 전과가 있으면서. 네, 그것도 단순한 전과가 아니죠. 그렇죠. 너무나 네, 또 네. 전과 개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범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특히 호남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소유물처럼 여기는 이런 태도들은 정말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범죄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력을 계속해서 호남에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호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는 것들이 지금 억제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 쇼핑몰 유치 같은 경우도 강기정 광주시장이나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대선 공약이고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 실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집회 사진을 보고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니 광주가 호남에서 제일 가는 대도시인데 왜 이렇게 건물들이 다 낡았냐? 왜 이렇게 옛날 도시 같냐? 그러니까 이건 광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이 수십 년을 광주에서 혼자 다 해먹으니까 지역 발전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나 많이 뒤처져 있더라라는 되게 가슴 아프고 씁쓸한 이야기면서 동시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저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회주의 실험을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율성 동요제라는 게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중공군과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광주 MBC가 송출까지 하는데 저 어린 시절에 그런 식으로 사상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을 우리 대선 때 이야기했었던 그렇죠. 네. 그냥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공약이 되는 상황 자체가 아주 지금 광주가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합 쇼핑몰 하나 없다고 대도시에?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복합 쇼핑몰은 그냥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만들고 싶으면 만들면 그만인데요. 그동안 만들 수 없게 했던 모종의 정치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정치 공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광주나 이제 호남 지역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본인들의 소유물로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광주에 대해서 뭐 민주의 가치라고 좌파들이 계속해서 선동을 하지만 정작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든 태도들은 굉장한 전체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거든요. 본인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의 측근이 되고 싶어하는 모 초선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모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쓰레기장 발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재명 변호인 출신일 거예요. 박견택 의원인데 네. 차라리 쓰레기장에서 집회하라라면서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을 다 조롱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태도들이 참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또 광주에 이번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이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아까 건물들이 좀 낙후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공영 버스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사진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정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은 뭐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싼 밥 먹고 술 먹으면서 광주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는 정말 관심이 없었구나. 그리고 강기정 같은 사람을 공천할 만큼 민주당은 광주를 대한 태도가 대단히 오만하고 무례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났긴 했지만 강기정이 당선된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의 투표율이 3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운 광주 시민들이 나 이럴 거면 투표 안 해라고 투표를 포기해버린 사상 초유의 일을 통해서 뽑힌 시장이 강기정 시장이고요. 네.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 광주 집회에 참석하러 내려갔다가 네. 또는 영상으로 이걸 생중계를 함께 보다가 인파가 광주에 많이 몰린 것도 몰린 거지만 광주 도심이 너무나 좀 리모델링도 늦게 돼 있고 초라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장기적으로 광주를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독립시키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었나. 네. 결국 민주당한테 맡겨놨더니 그 지역이 못 살게 된다라는 그 표본이 바로 광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이번 토요일 장애 집회에서 얻은 굉장히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소득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들이 그리고 시행하는 정책들 보면 사실 지금 쇼핑몰 하나 생기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정치 세력들이 그것 자체도 문제고요. 네. 저는 앞으로 호남 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정현 전 의원 같은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정운천 전 의원이나. 네. 보수 우파의 가치를 통해서 발전과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고향에 가서 고향에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우리 진영에서도 또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인물들이 그나마 가끔 나온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희망인데 네. 이번 집회 사진에서 청년들이 광주에 좀 낙후된 모습 보고 놀랐다는 게 광주 청년들 귀에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온라인에서도 되게 화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당연히 나는 민주당 찍어야지 했던 광주 청년들도 뭔가 깨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PD님 저희가 광주 집회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인구 밀도가 다르잖아요. 네. 차 있는 규모도 좀 다르고. 네. 금남로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밀도에서도 차이가 나고 너무 사람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찬성 집회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고요. 네. 여긴 전부 다 다 빽빽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촘촘하게 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요. 네. 또 기성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이 더 많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언급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저걸 보고 100만이라고 해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린 좌파가 아니니까. 네. 근데 매일경제 같은 일부 신문에서는 어디서 뭘 봤는지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저렇게 뻔히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민심을 왜 저는 이 기성 언론들이 한 몸이 돼서 왜 존재하는 민심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부정한다고 사실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뉴미디어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직접 실시간으로 보고 느끼고 겪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성 언론이 아무리 그렇게 왜곡 보도하고 프레이밍 한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의아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저는 비판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 탄핵 찬성 집회 사람만 적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저열한 딥페이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얼굴을 그 옷을 헐벗고 있는 모델들한테 합성을 시켜가지고 네. 굉장히 외설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그게 실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 것처럼 오해하게끔 딥페이크 영상을 튼 거예요. 네. 이거는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성범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법원이 제대로 판단만 하면. 네. 이런 인간 이하의 짓까지 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펼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음란물 같은 것들을 만든 계정이 유튜브에 지금 있습니다. 그 계정의 영상을 지금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민주당이든 좌익 인사들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면서 뭐 페미니즘이니 그때 당시 N번방 같은 성범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걸 잡아낸 사람이었죠, 어쨌든 네, 박지원은.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억지로 띄우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성 친화적인 척을 하고 성범죄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척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혐오를 조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그 희생양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도 정말 입에 올릴 수 없는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인격 살해를 자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항상 보수 우파 진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민주당은 이렇게 저질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성적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만한 비윤리적인 공격들을 자행해 왔는데 그 희생의 양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일들을 당하셨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당의 정말 인간 이하의 이렇게 비열한 짓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 측에서 해당 딥페이크 성폭력 동영상에 대해서 네.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민주당이 본인들이 뭐 성범죄에 대해서 항상 메시지를 내고 정책을 낸다라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좌시하지 않고 이런 딥페이크 영상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무관용 원칙으로 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강력 대응해야 됩니다. 네.